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토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유력 후보 간의 신경전과 물밑 선거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올해 광주 전남 지역의 쌀 생산량은 85만 톤으로 작년에 비해 17%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위 진압 도중 부상을 당해 17년 동안 투병해온 의경이 결국 숨졌습니다. 광주시가 무등산 주상절리대를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해달라고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광주시장 선거전이 물밑에서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후보군들의 행보에 이전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윤군수 기자입니다. 강훈택 광주시장이 신축 중인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조형물에 대해서 시민 의견을 직접 듣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급적 말씀을 많이 주시면 저는 노력을 열심히 해서 나중에 꼭 그 시장이 파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전일빌딩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각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두 행보의 공통점은 현장과 경청, 발로 뛰며 귀담아 듣는 시장이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기획된 이벤트라는 해석을 나왔습니다. 민주당 내 최대 경쟁자로 꼽히는 이용섭 의원은 최근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정치인에게 출판 기념회는 흔히 출마 선언으로 읽힌다는 점에서 주목받았고 특히 안철수 의원이 참석해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선 안 의원과의 교감설이나 신당행 보도까지 나왔고 이 의원은 누군가 의도를 갖고 헛소문을 퍼뜨린다며 발끈했습니다. 신당과의 접촉설이랄지 터무니없는 얘기를 퍼뜨리는 일부 세력이 있는데 그 저희가 매우 의심스러운 겁니다. 정작 안철수 진영에서는 실행위원만 발표했을 뿐 아직 시장 후보가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도 광주시장 후보를 낸다는 기본 방침만 정했습니다. 아직 지방선거 대진표가 짜이지도 않았지만 유독 민주당 내에서는 물밑 선거전이 조용히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올해 광주와 전남의 쌀 생산량은 85만 톤으로 집계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이 지역의 쌀 생산량은 85만 톤으로 지난해 72만 7천 톤보다 16.7% 늘어났습니다. 벼 재배 면적이 17만 9천 헥타르에서 17만 6천 헥타르로 감소했음에도 생산량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남통계청은 올해 기상 등 벼 생육 조건이 전반적으로 좋아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치매 노인들을 침대에 묶어놓는 노인 요양병원의 실태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병원 측은 가족들 동의를 받았다고 했는데 취재 결과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팔이 병원 침대에 단단히 묶인 치매 할머니의 모습이 담긴 영상입니다. 병원 측은 중증 치매 노인이라 보호자 동의를 받아 안전을 위해 묶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인격적으로 막 저녁에 묶어놓고 잠자고 그러지 않아요? 보호자한테 우리가 승낙을 받은 문서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있죠. 보호자 동의서를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동의해준 사람이 본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중증 치매에 걸린 노인 스스로가 자신을 묶어도 된다고 동의했다는 겁니다. 보호자가 쓴 거예요, 이거는. 그걸 어떻게 보호자 난에다가 엮고 그분이 이제 쓴 거예요. 하지만 가족들은 펄쩍 뜁니다. 할머니는 한글을 모를 뿐더러 의사 표현 능력이 없는 상태인데 자신을 묶어달라고 했겠냐는 겁니다. 오히려 가족들은 묶여있는 할머니를 보고 병원 측에 풀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보호자분은 동의해 주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 문제 갖고 계속 싸웠어요, 내가. 병원하고 내가 가만히 정신없이 이 사람들이 막 끓는 거예요. 내가 그 이사장한테도 묶지 마라. 몸이 묶인 상태에서 피부병인 옴이 악화돼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할머니는 결국 지난 10일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해당 요양병원에서 피부병이 집단 발병돼 할머니가 옮았는데도 치료도 하지 않고 몸을 긁지 못하게 묶어 학대했다며 고소할 방침입니다. 한편 다른 노인 요양병원들도 치매 노인들을 묶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이라면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시위 진압 도중 부상을 당한 뒤 17년 동안 병상에 누워 투병 생활을 해온 의경이 끝내 숨졌습니다. 폭력 시위와 강경 진압이 맞섰던 시대의 아픔이 결국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조선대학생 300여 명은 오늘 오후 4시 교내에서 북한 김영직 사범대학과 자매 결혼식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불법 집회를 묵인하지 않겠다는 경고대로 페퍼포구를 앞세운 17개 중대 후 경찰 병력을 교내에 투입시켰습니다. 학생들은 쇠파이프와 화염병으로 무장했으며 기말고사를 치르고 있던 교내는 체류탄 연기로 좌우개졌습니다. 시위 과정에서 전남지방경찰청 김인원 의경이 쇠파이프의 머리를 맞아 중태에 빠졌으며 당시 시위대에 맞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김인원 수경이 깨어나지 못하고 끝내 숨졌습니다. 뇌출혈과 장출혈 증상으로 내사 상태에 빠져 17년 동안 병화와 사투를 벌이다 폐혈증에 빠진 겁니다. 20살 청년이 37살이 되는 동안 김수경을 살려보려고 애를 썼던 가족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나는 그 서울대학교 병원 장출혈, 이출을 할 때 그때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17년이 넘도록 나 곁에 있다 줬다는 게 나는 너무너무 고맙었다. 모금운동을 벌이고 훈장도 수여하는 등 김수경을 위해 애써왔던 경찰도 침통해 했습니다. 진작 좀 와서 의문도 좀 하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세월이 흘렀고 부모님께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수가 고향인 김수경은 지난 1996년 대학 1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했습니다. 입대 5개월 만인 일경 때 뇌사 상태에 빠졌지만 누가 김수경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렀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운동이 끝나가던 김영삼 정권 말기 폭력에 희생된 김인원 수경. 김수경의 시신은 발인을 거쳐 내일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가 무등산의 우수한 지질학적 가치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주상전리대 등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해달라는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천왕봉을 비롯한 정상3봉과 입석대, 서석대 등 지질명소 22곳을 무등산 지질공원으로 확정하고 공동 협력을 위해 광주자치구는 물론 화순 담양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담양 창평중학교 등 전남 지역 4개 중학교가 교육부 집중 육성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교육부는 담양 창평중학교와 나주 세지중학교, 무안 해제중학교 등 전국 농어촌 지역 20개 중학교를 집중 육성 대상으로 선정해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5억 원 안팎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학교는 시설 개선과 지역 특성에 맞는 특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거점 중학교로 집중 육성됩니다. 광주시의 예산 운용과 세정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나종천 광주시의회 의원은 광주시와 5개 자치구의 보조금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정산 잔액이 190억 원에 이르고 있다며 보조금을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 의원은 지방세 과온한 문제도 심각해 지난해 149억 원을 환급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취득세 감면 조치에 따라 납부한 세금을 소급해 환급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가폭력에 의한 트라우마 문제를 조명하고 치유 방법을 모색해보는 특별 취재 순서입니다. 오늘은 현대사를 관통했던 고문으로 국민의 반이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름으로 갈라져버린 우리나라의 현실을 진단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룩한 대한민국. 하지만 성장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인지 놓치고 간 것 또한 그만큼 많습니다.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면서 진행됐던 고문으로 국민의 반이 가해자와 피해자로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사회에서 상처에 주목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로 고문 생존자들이 모여 만든 진실의 힘이 바로 그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인간의 삶은 폭력보다 강하며 국가 권력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이 사회에 보여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진실의 힘은 인권상을 비롯해 다양한 인권 지원 활동과 치유 모임을 통해 고문의 상처를 지워가고 있습니다. 고문의 아픈 경험을 아픔을 아물게 하는 일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그 고통을 삶의 온천으로 삼아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는
굉장히 독특한 아주 특별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작 간첩단 사건의 대표적인 피해자인 강용주 광주 트라우마 센터장 역시 치유를 주제로 대중 광자에 나서는 한편 치유 문제를 보다 전문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병원이나 정신과 병원 가서 치유되는 일이었으면 벌써 34년 전에 치유가 됐겠죠. 병원 다니면서.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이것은 기존의 병원 체계, 기존의 의료 시스템의 접근 방법과 다른 새로운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거고, 국가가 개인에게 가한 상처는 정치적 문제가 아닌 윤리적 문제이고 이념적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의 아픈 기억을 지울 수 있도록 한국 사회 수준에 걸맞는 전문적인 치유 시설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